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3년 들어서 처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던 점 혹시나 기다리셨던 분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14일 오늘 밸런타인데이인데요. 또 수많은 연인들이 또 초콜릿을 나누면서 좋은 날이기도 할 텐데,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연초부터 랠리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테마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랠리가 흔히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이 경기 침체 그리고 주가의 선행 이익, 그쵸? EPS 이런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의 선행으로 봤었을 때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분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제가 영상의 마지막쯤에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올 것이다. 작년 한 해는 어땠습니까? 워낙 지수가 계속 하락했던 것 뿐만이 아니라 종목들도 버티지 못했던, 싸다 비싸다의 논리를 떠나서 그냥 수급 자체가,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안 됐던 장세였던 만큼 저도 계속 방송을 하면서도, 물론 건강 상태로 상당히 안 좋은 영상을 몇 번 올리진 못했었지만 힘들었었던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엔 그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저는 올 연초 지금 1월, 2월의 연속성상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진감래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드는데요. 고생을 한 만큼 또 즐거운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고사성어인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챗 GPT, 오픈AI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AI, UAM 여러가지 개발 테마들이 선순환매를 돌고는 있지만 정말 시대에 부응하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식시장에서 먼저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23년 주식 티저 아이디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오랜만에 주분남 영상 돌아왔는데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댓글에 많은 저희 피드백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아시다시피 1.25배에서 1.5배속으로 재생하시면 더 임팩트 있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22년 어땠습니까? 제가 22년 딱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정확히는 코스피가 21년 6월, 6월, 7월에 고점을 3,300포인트 찍고 2,100포인트까지 다시 원점으로, 코로나 전후로 거의 돌아갔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 9월까지 시장을 버티셨던 분들이 많이 떠나기도 했고요. 잠깐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11월에 다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다시피 거의 비슷합니다. 2022년에 그 전에 행보한 흐름, 코스피랑은 좀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2021년 6월, 7월에 고점을 찍고 주구장창 거의 지수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9월에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11월에 찍고 올해 초에부터 주가가 거의 V자로, 어떻게 보면 쌍 W, 더블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바닥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서치 센터장들,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23년은 상저하고다. 상저하고면은 뭐예요? 1월부터 6월까지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올라갈 거다.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2월달 지금 초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주가의 주식들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려갈 것이고, 그에 따른 그런 충격들이 지수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증권사들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IMF 이런 것들, 세계 은행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졌다, 성장 전망치 하향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 1월, 2월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가 지수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예상 계속 올린 금리,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거의 5% 가까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거의 그 단계에 마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고, 이제는 경기가 좋다면은
그쵸? 금리가 여기서 멈추고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사실 다시 주식시장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다. 근데 그런 예측과 그쵸? 달리 이미 선행해서 자금이 이동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돌아왔다는 거. 전체적인 코스피나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쵸? 오늘도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6.6조, 오히려 개별 종목 테마 장세가 더 연출되다 보니까 코스닥이 약 9조 넘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코스닥이 시장이 상대적으로 계속 좋은 느낌을 올해 연초 이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오르지 않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코스피도 그죠? 저점을 찍고 2180부터 해가지고 2400까지 상당히 지수가 많이 레벨화 됐다는 거를 코스닥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 좀 전에 보여준 그쵸? 이런 경기 침체, 증권사 리서치 센터 등의 예상 이런 것들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연초부터 랠리를 보이고 있는 주가 지수는 하염없이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작년 어떻게 보면 11월 고점 그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고점 9월 8월의 고점을 거의 지금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수급, 실적은 안 좋은 건 사실 전반적으로 사실이지만 수급은 워낙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바뀜 현상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못 버티던 개인들이 손절매나 하는 것들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난달에 한국 증시에서 6조 원을 1월에만 6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4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말은 그쵸? 10월, 11월, 12월, 1월 연속 주식 순매수. 주가가 그쵸? 바닥을 치고 있는 계속 하염없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서 외국인의 지분을 확대했고요. 물론 원달러 원화의 강세가 보이면서 외국인이 산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추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시장만 좋았냐 생각하면요, 미국 시장도 그쵸? 6월에 한번 저점을 찍고요. 그리고 10월 그쵸? 그래서 저점을 찍고 대표적인 S&P 500 지수가 이렇게 W자 쌍바닥을 찍은 것처럼 하면서 이 이동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하회하면서 2022년에 안 좋았던 그림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월 최저치에서 약 거의 18% 어제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게 20% 이상 상승한다는 건 다시 기술적으로 강세장을 진입한다는 걸 텐데요. 이미 추세선을 돌파해서 그쵸? 이평선을 돌파해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보통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개별 종목이 먼저 많이 올라갔고 지수가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나 주식쟁이들이 얘기한 PR, 미국의 역시 주가들도 EPS가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에 올라오면서 PR이 16배 이상, 그쵸? 많게는 18배까지 이렇게 계산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EPS의 계산 차이긴 하겠지만 이러면서 비싸다, 미국 증시도 지금은 비싸다,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비싸다는 논리가 지금 수급적인 거에 우위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하긴 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별 종목 투자는 그죠? 지수의 박스권에서 항상 더 강했다. 이건 제 경험적으로 확실한 거고요. 베타란 건 뭐예요? 흔히 말하면 BM.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가 될 텐데, 코스피 지수가 대표적인 펀드들이 코스피보다 많이 오르면, 많이 성과를 내면 BM보다 아웃퍼폼했다, 이런 베타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알파라고 항상 제가 강조했던 개별 종목 투자 원년의 해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1월에 많이 보여줘서 이미 개별 종목의 시세가 많이 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년 하락장은 어땠습니까? 지수가 하락도 했지만 보통 종목이나 주도주가 살아있다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주도주는 보통 죽지 않는데요. 지수와 종목이 모두 박살났다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원금 손실 당연히 났고요. B2 났고 코로나 때 진입한 개투들이 많이 떠나는 장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무리한 투자에 대한 손실 경험이 상당히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에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도 좀 멘탈 관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분들이 제발 시장을 떠나지 않고 기회를 또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었는데 안타깝지만 많이 떠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개별 투자, 개인 투자에서 결국 돈을 못 버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주식시장에 매년 좋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국 주식시장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항상 흘러가지 않았던 게, 제가 20년 사이클 경험에서도 맞닥뜨리면서도 경험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한 번도 시장이 흘러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상승이 20년 코로나 수혜의 유동성 상승장을 똑같이 연출할 것이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요. 왜냐?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금리를 당장 낮추기도 힘들고, 연준은 긴축 강도를 여전히 세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풀 생각은 당장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은 연준과 같이 맥락을 우리나라 시장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유동성, 그쵸? 우리나라 예탁금리 벌써 70조에서 40조 후반까지 빠졌다는 거는 개인들이 많이 떠났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고요. 그런 유동성이 많이 죽은 게 거래대금에서 역시 나타나고 있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초 대비 좀 전에 아까 차트로 보여드렸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정확히 근데 이 지수가 오른 거는 거시적 흐름, 이런 흐름보단 미시적 흐름이 강했던 상황이고요. 하락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속출하죠. 작년처럼. 현재 시장은 신고가 종목이, 그쵸? 지수는 바닥에서 물론 20% 가까이 올랐지만 종목들, 그쵸? 그리고 정고점 지수 3,300을 생각했을 땐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은 참 신고가 종목이 테마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를 방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주린이 여러분들이 특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2000년, 2001년 진도준이 나오는 드라마 재벌지의 막내 아들, 그걸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IT 버블이 있었던 시기에 작전주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2001년 하반기쯤에 정확히 주가는 바닥을, 아마존 같은 경우에가 나스닥보다 먼저 찍고 나중에 올라갔다는 거, 그쵸? 22년 데자뷰가 저는 지금 시장에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02년은 개별 종목 장세였고, 지수는 나중에도 올라갔습니다. 종목들이 결국에 먼저 선으로 올라갔고요. 지수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작년에 안 좋았던 만큼 주가가 지금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기업들의 어닝이 깎이는 거, 이런 부분이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 올해는 종목들이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워낙 테마 주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대의 흐름을 상당히 벽걸 수 있는 기술적인 혁신의 변화들이 많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주가를 이끌고 견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아니면 그 밸류체인, 그게 대표적인 게 사실 2차전지, 전기차였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에코프로가 숏 포지션 이런 것들 헤지펀드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사실 전기차의 성장률은 계속 시장에서 담보되는 거였고요. 물론 테슬라가 가격도 인하하면서 오히려 Q를 늘리고 여러가지 이슈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테슬라 주가도 폭락하기도 했었지만, 거의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었죠. 하지만 또 바닥에서 순식간에 더블 100불까지 내려갔던, 그쵸? 테슬라가 200불까지 갔던 그런 기염을 토한 올해 시장 성과를 봤을 때는 2차전지 그리고 이 전기차라는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시장에서 유효하구나, 그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우주산업, 이게 통신망과 같이 연결될 거고, 방산, 국내에 한정됐던 이런 방산이, 그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과 함께 자국주의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시세를 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UAM, 이것도 제 채널에서 상당히 강조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산업군이었고, 결국 시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시장의 변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근데 이제 그게 챗 GPT, 그쵸? 그거랑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런 섹터가 올해 초부터 상당히 랠리를 이끌기도 했고, 물론
대부분 테마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챗 GPT AI 관련 종목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상장 주식 중에 저도 수많은 고민을 최근에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여기에 상당히 관련된 종목이기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엔 이거를 시연하기 위해서 이 산업이 커지기 위해서 커질 것은 결국에는 여전히 또 기결되는 건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작년에 힘들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워낙 저점을 다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역할들이 그죠? 이런 신사업 이런 헤게모니를 변화할 수 있는 거 이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반대할 수도 있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챗GPT가 단순히 테마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2009년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서 결국 산업의 패러다임 그리고 혁신 그리고 시장을 상당히 시장의 경기를 살리는 게 아이폰의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챗 GPT, AI 이런 것들이 결국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이 죽으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전 세계적인 긴축과 함께 다가오는 어떤 긴축에 대한 그런 뭔가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대두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되게 뜬금없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뉴스 보시면은 뭐 화이트칼라 직업이 다 사라진다. 코딩 직업도 이제 챗 GPT가 모든 걸 대체할 것이다. 사실 저도 스터디가 다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시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챗 GPT의 역할은 결국 수많은 데이터에 대한 결과치 값을 빅데이터가 가져오는 것일 거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버나 이런 수요에 대한 급증이 반도체 쪽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단순하게 봐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관련주, 테마주 이런 움직임이 지금은 시세를 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숫자로 찍히고 다시 산업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반도체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작년에 모든 종목이 힘들었고 반도체 특히 IT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금 반도체 수출 지표도 여전히 안 좋고 있고 반도체 D램 가격 그쵸? 뭐 파운드리 대만의 TSMC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안 좋은 업황을 겪고 있는데 이 챗 GPT, AI 이런 기술들이 반도체의 혁명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하면서 지금 시장에 여러가지 종목 테마들이 선순환매로 움직이긴 했었는데 여전히 실적 대비 그쵸? 상당히 저평가된 많이 주가가 떨어져서 못 오르는 IT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물론 종목을 따라서 그쵸?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시세를 추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많이 눌린 만큼 꼭 대형주를 떠나서 중소형주, 뭐 장비, 소재 이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하면 작년 한 해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고진감래의 뜻과 함께 회복할 수 그리고 더 잔고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금 못 올린 것 같은데요. 오늘 뜬구름없이 좀 거시적으로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최소 1개의 영상들 평일에는 제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올리기 힘들다고 하면요. 주말에 꼭 관련 종목들, 그쵸? 그리고 제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올려서 여러분에게, 그쵸? 작년에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또다시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은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된다는 거 꼭 저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 제가 보기엔 수많은 기획, 개별 종목 투자, 베타보다 알파의 투자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시장이고요. 1월 시장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1월 시장이 끝이 아니고 물론 중간에 좀 힘든 시기가 또 올해도 내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작년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 분명히 투자의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또 종목 장세가 오면은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은 부분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리서치 하고요. 많이 연구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 행복하시는 밤이 되길 바라면서 또 주말이나 일주일에 하나의 영상을 들고 제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